일요일 아침 9시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한 은퇴 준비자분의 사연이 유독 마음에 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는데도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짧은 영상들을 무심코 넘기다 보니 벌써 1시간이 흘러가 버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아까운 휴일 아침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료 콘텐츠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뒤늦은 후회와 무기력을 반복하는 걸까요? 오늘의 정픽에서는 이 무기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의 뇌와 경제 그리고 심리의 지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일상적인 풍경이 사실은 거대한 현대 자본주의가 설계해놓은 가장 정밀한 덫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소액 디지털 결제나 무료 콘텐츠 시청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행위가 아니라 현대 자본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뜨거운 연료라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며 누르는 좋아요와 조회수는 고스란히 데이터로 변환되어 기업들의 광고 수익과 플랫폼 가치를 높이는 자본으로 치환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료라는 달콤한 미끼에 걸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주의력을 아주 값싸게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민우 씨. 그런데 많은 분이 머리로는 이걸 알면서도 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 느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므로 본능적으로 기존의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알고도 못 바꾸는 것은 결코 청취자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은 더욱 명확해지는데 우리 뇌에서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사실 기억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 기억으로 나뉩니다. 스마트폰으로 무료 콘텐츠를 볼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사실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정작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 기억은 전혀 축적되지 않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질적 경험도 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은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시선이 있는데 바로 과거의 데이터나 역사적 통념에만 의존해서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려는 태도입니다. 흔히 역사학자들은 인류가 늘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혼란을 겪었으며 결국은 극복해냈다는 식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정보 휘발성과 변화 속도는 과거의 그 어떤 역사적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강력합니다. 과거의 잣대로 지금의 디지털 중독을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이나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기록된 역사 자체가 가진 승자의 편향성에 갇혀 현재의 진짜 위기를 보지 못하는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지은 씨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디지털 환경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밀한 알고리즘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45살이 한 사장님께서 아침부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더 아프다고 하소연하셨는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매일 아침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위해 연료를 넣으시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들은 사장님의 시선과 주의력을 연료로 삼아 자신들의 기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내릴 때마다 그들의 통장에는 돈이 쌓이고 사장님의 뇌는 에너지를 빼앗겨 정작 본업에 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대기업에 다니는 20대 사원들이 왜 퇴근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쇼폼 영상만 보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엄청난 양의 의사결정을 내리며 뇌의 에너지를 고갈시킨 상태에서 퇴근 후에는 현상유지 편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는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싫어하니까 가장 손쉽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무료 콘텐츠로 도피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다음날의 피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결국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이처럼 정교한 경제적 착취 구조와 생물학적 한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에 맞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저항은 우리의 주의력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값싸게 넘겨주지 않는 소비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들어가는 무료 플랫폼 대신 의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아예 디지털 기기와 격리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짜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안도감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도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동의 변화를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베란다로 나가 직접 바람을 쐬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타는 구체적인 경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사실 정보의 나열보다 몸으로 직접 느낀 감각과 경험을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하고 이를 통해 현상유지 편향의 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금 당장 내 몸의 감각을 깨우는 작은 행동 하나가 뇌의 회로를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일요일 아침을 보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작은 균열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디지털 세상은 결코 공짜가 아니면 우리의 시선과 시간이라는 가장 고귀한 자원을 노리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은 대단한 혁명이 아니라 나의 주의력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익숙한 무기력과의 이별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손에 쥔 화면을 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스마트폰의 푸른 빛 대신 소중한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거나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진짜 경험으로 여러분의 뇌와 하루를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픽은 여기서 마치며 저희는 다음 주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